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청년 조경민입니다. 네, 다 잘 들리시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어렸을 때 꿈은, 잠시만, 조명 좀 더 낮춰줄 수 있나요? 네, 아예 꺼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제 어렸을 때 꿈은 무수히 많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중력 상태로 자유롭게 떠다니는 우주비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차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되다가 결국에 최하의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한 가지 욕구가 생겼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마케팅을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이곳저곳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이곳저곳을 알아보다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한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라면 내 욕구를 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카자흐스탄으로 편도 비행기를 끊고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영어를 못하는 유학생의 유학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저는 3번이나 입학시험에 떨어지고 간신히 입학해서 첫 영어 수업 시간이었는데요. 그날은 빈칸을 채워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빈칸에 장래희망 칸이 있었는데 유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막 제가 에픽하이 타블로형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타블로형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언젠가는 래퍼가 돼봐야지 이 생각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래희망 칸에 래퍼라고 딱 적었는데 다음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교수님께서 한 2시간 동안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그래, 근데 장래희망을 왜 그렇게 적었니? 이러셔서 저요? 저는 힙합을 좋아해서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건 래퍼고 너가 적은 건 래퍼, 강간범이야 이러시는 겁니다. 네, 유학생인 제 영어 실력 수준은 가히 강간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간범은 목표가 있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가자는 게 목표였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죽어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해서 결국에 저는 암스테르담으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암스테르담 가면 다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다 제 세상일 줄 알았는데 뭐 더 힘들어. 뭐 이건 물가도 비싸고 영어는 아직도 힘들어. 이건 뭐 도통 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 물가 엄청 비싸다 생각을 하다가 제 숙소를 이렇게 보니까 이 숙소 호스텔로 바꾸면 괜찮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현지인 친구한테 전화해서 빈 방에 매트리스를 3개를 갖다 놓고 다음날 오전에 이제 호텔들이랑 호스텔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들 보면 관광객 대상으로 한 무료 팜플렛 있죠. 그걸 이제 착착착착 모아서 제 숙소에, 이제 숙소가 아니고 호스텔이죠. 호스텔에 착 비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암스테르담 여행해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암스테르담 이게 지도인데요. 이 파란색 이게 다 도로가 아니라 운하입니다. 암스테르담 운하가 이렇게 이쁘고 되게 많아서 대부분 하시는 게 바로 보트 트립입니다. 근데 제 현지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보트를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영화에 나올 만한 삼각골 보트. 최대 정원 7명짜리인데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지인 보트를 탈 수 있는 밤하늘 호스텔. 호스텔은 시작하고 채 열흘이 지나지 않고서 투숙객이 끊긴 적이 단 하루도 없었고요. 저희 투숙객의 대부분은 한국인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한국인 대학생들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아 보니까 한국에서도 대학생활을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학기 때 한국으로 방문학생을 신청해서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잠깐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조명을 아예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안 보여서. 네.
한국에서 딱 와보니까 암스테르담은 외국인 교환학생 대상으로 이런저런 서비스가 많은데 한국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한국에서의 첫 대학 생활은 한국에서의 두 번째 창업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바로 국내 외국인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였습니다. 두 번째 창업을 막 준비하다가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딱 타니까 옆자리를 보니까 관광공사 배지 다신 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그때 관광공사 다니시는 분 꼭 뵙고 싶었었거든요. 관광공사 배지가 요만한데 진짜 이만해 보이는 거 있죠. 지하철이잖아요. 언제 내릴지 몰라서 저는 지하철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 국내 외국인 교환학생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막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니까 관광공사 아저씨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 진짜 괜찮겠는데? 한번 해보자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집으로 가면서 얼마나 기분 좋고 자신만만하고 기고만장했냐면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키높이 깔창을 빼버렸습니다. 이게 더 이상 자신감 아니다. 끝났다. 키높이 깔창을 빼고 이제 창업을 막 준비하게 됐는데요. 두 번째 창업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었습니다. 우선 창업에 대한 제 기본적인 지식도 되게 부족했고 더욱이 중요한 건 제 본교에서 제가 너무 휴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휴학을 한다면 학번이 지워진다는 겁니다. 아니 학번이 지워질 수는 없고 전 막 생각을 했죠. 생각은 하던 참에 제가 교환학생이 딱 한 학기가 남은 거예요. 근데 아시아권에서 국제화지 수가 가장 높고 교환학생 대상으로 서비스가 가장 많은 나라가 싱가포르거든요. 그래서 딱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교환학생이 내가 한 학기 남았으니까 가서 1년만 열심히 준비해서 싱가포르로 교환학생을 가서 많은 서비스를 보고 배우자. 전 그래서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서 창업을 위해서 열심히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목표가 있으니까 어때요? 열심히 하게 되죠. 열심히 하니까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떨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벌써 이런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이슈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국제처 직원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전 얘기했죠. 저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국제처 직원은 뭐 결과는 나왔는데 막 이러다가 그냥 흘리는 말로 이러는 거예요. 뭐 2시간 뒤에 국제처 위원회 미팅인데 그때 한번 와보든지 이러시는 겁니다. 2시간. 전 2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막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국제처 직원의 마음이라도 흔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막 2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국제처 위원회 미팅 갈 때 저는 가서 제가 왜 가야 되는지, 갔다 오면 우리 학교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막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뒤에 결과가 재발표됐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국제처 위원회의 마음을 흔들어서 싱가포르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싱가포르로 교환학생을 갔다가 이제 와서 저는 결국에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까 그 강간범 기억나시죠? 사실 이런 데 와서 저 어렸을 때 공부 못했어요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전 그럴 때 조금은 했을 거야, 막 괜찮았을 거야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 영어 성적이 가였습니다. 정말 최하위. 꼴찌에서 2번째였는데, 꼴찌는 제 야구부 친구였고 꼴찌에서 2번째였는데 막 수능이나 모의고사 볼 때 그 가장 쉽다는 분위기 문제만 겨우 풀었어요. 분위기 문제도 막 초조함, 불안함, 제가 초조하니까 제 분위기 있죠. 그거 선택하고 이랬었는데, 그랬던 강간범 수준의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당시 중앙아시아 친구들을 제외하고 개교 이래 외국인 최초로 우등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세계 여행을 떠났거든요. 잠시 세계 여행했던 사진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조명을 너무 끄면 제가 안 보인답니다. 안 보여도 괜찮은 얼굴인데 아무튼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세계 여행을 했었는데요. 학기 중간중간에도 여행을 했었고 교환학생 갔을 때도 여행을 갔던 사진을 그냥 재밌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49개국 여행을 했고요. 그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 그리고 여행 사진은 그냥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중동 여행 갈 때, 그리고 발리에서 잠깐 서핑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라오스, 요즘 꽃보다 할배 때 되게 유명해졌죠. 라오스 여행할 때. 네, 사해가 이게 전 몰랐었는데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합니다. 해발 마이너스 418m라고 하는데 딱 이렇게 누우면 몸이 뜬다 그러잖아요. 전 몸이 이렇게 서서히 뜰 줄 알았는데 진짜 똥 이렇게 뜨는 거 있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 여기가 어디냐면 세상의 끝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다음 사진이 중요해요. 여기서 그냥 앞을 보고 그냥 이렇게 딱 찍은 사진이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세상의 끝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 네, 남자분들 수근수근 거리시는데, 네, 아르메니아 사진. 그리고 아부다비. 네, 사실 여행 사진 이렇게 막 여행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행 경비 물어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여행 경비는 저는 우선 대학교 이제 3학년이 되면서부터 그제서야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영어 과외로 돈을 최대한 많이 벌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번 거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암스테르담 호스텔 할 때도 하루에 제가 한국 돈으로 약 최소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벌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이집트. 타지키스탄. 네, 타지키스탄. 그리고 이제 페트라, 요즘 미생 나올 때 보셨죠? 마지막 부분 페트라 사진. 그리고 홍해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릴 건데요. 제가 여행을 막 하다가 마지막에 목표가 100개국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행 계획이 되게 많았었어요. 많다가 홍해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한 5일 동안 해야지 생각을 했다가 정말 재밌으면 일정을 조금만 바꿔서 7일 동안 스쿠버 다이빙을 하자 이래서 저는 홍해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마지막 날 제가 어디를 갔었냐면 라스 아부갈룸이라는 곳을 갔어요. 이곳은 이집트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의 청정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엔진 있는 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서 이렇게 낙타를 타고 1시간 반, 2시간 동안 양쪽에 지금 다 다이빙 장비거든요. 가서 이제 다이빙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다이빙을 했는데 여러분, 다이빙을 잘한다 못한다라는 기준을 매기는 게 여러 조건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중성부력을 얼마나 잘 맞추냐 이거입니다. 중성부력이 뭐냐면 그 수심에서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고 제 수심을 유지한다는 얘긴데요. 중성부력을 맞추게 되면 바로 그때 무중력 상태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닷속에서 무중력 상태를 느꼈을 때 저는 무수히 많은 물고기들이 다 별처럼 보였고 저는 마치 어렸을 때 그 잊고 있었던 우주비행사가 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아니, 꿈을 이뤘는데 우주비행사가 되는데 저는 이거 끝났다,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뒤에 있는 여행 계획을 이제 다 취소를 하고 다이빙 프로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날 밤에 찍은 사진이고요. 네, 이게 라스 아부갈룸에서도 다이빙을 하고 그 다음에 WS 떼슬곰이라고 이게 영국 군용 수송함입니다. 독일한테 격추를 받고 이제 홍해 바닷속에 가라앉은 곳인데 2번 동안 다이빙을 합니다. 한 번은 선 외를 돌고 두 번째는 선 내부를 도는데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네, 결국에 저는 일주일 동안만 있으려고 했던 홍해에서
2달 반 동안 다이빙 프로 자격증을 밟으면서 여러분 블루홀 아시죠? 이제 그곳에서 다이빙을 이제 한 달 반이 지난 시점부터 제가 가르치고 가이드를 하고 이러면서 돈을 벌고 세계 여행을 좀 더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 후에 저는 한국에 와서 유학을 마치고 마케팅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도 마케팅, 경영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마케팅을 막 공부하시다 보면은 마케팅 조사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걸 배우거든요. 소규모 대상으로 한 그룹 인터뷰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인터뷰 대상자들을 편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숨겨라, 문 쪽에 앉혀라, 문 보이게 앉혀라 이것저것 많은데 제가 그 수업을 이렇게 듣다가 생각이 난 게 이거 택시가 가장 좋은 환경이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택시기사 자격증을 딴 건데요. 네, 현재 서울시 택시기사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심리학자는 그럽니다. 여러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욕구 5단계설인데 배고프고 안전함을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부터 나 자신을 알아가는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총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갈 수 없고 두 번째 단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상위 단계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충족시킬 수 있는 단계는 무엇이죠? 네,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죠. 저는 청년들, 청춘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배고파도 되고 조금 불편해도 되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피라미드를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매슬로우의 피라미드를 뒤집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암스테르담 최고의 호스텔도 그 현지인 전화한테 매트리스를 빌리려고 건 전화 한 통이었고요. 싱가포르로 간 교환학생도 2시간 동안 만든 슬라이드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사건들이 제 안에 있는 피라미드를 뒤집는 순간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좋아한다는 타블로 형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일상의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영상을 만든다면 러닝타임이 몇 분이나 될까? 여기 사람들이 댓글을 막 다는 거예요. 나도 진짜 러닝타임이 길었으면 좋겠다. 하이라이트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바로 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언제 나오는 게 하이라이트죠? 골을 넣든 먹히든 경기 도중에 나오는 게 하이라이트죠. 막 요즘 연습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냥 경기를 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잡는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냥 손 뻗은 사람이 잡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좋아했던 타블로 형님과 저는 결국에는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번에 청춘 페스티벌에서 같이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2달 전에 강연을 했는데 저는 3만 명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10일 저기 일요일 날 조경민 타블로랑 같은 무대였고요. 네, 사람이 되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저걸 물어볼 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제 친구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언제 행복하냐? 저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피라미드를 뒤집는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이럴 때 행복한데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한 번쯤 언제 행복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 페이스북이고 세계 여행하면서
뭐 찍었던 사진들이나 영상들 간단하게 올려놓은 페이지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가끔 하거든요. 들어와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